네,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우울증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울증. 우리가 마음의 감기라 그러는데 감기처럼 흔한데 감기처럼 낫진 않아요. 감기는 뭐 약을 먹으면 일주일, 그냥 두면 이제 7일 만에 나으니까 똑같은데 우울증은 이게 그렇게 낫질 않아요. 어쨌든 전 세계 인구의 15%가 중증 우울증 환자입니다. 뉴욕의 주 정신위생국 네이던 S. 클라인 박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15%가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있다. 예, 그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우울증 걸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 예. 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 어떤 증세가 오는 것에 대해서 아론 베커 박사는 뉴욕 타임즈 매거진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밤마다 항상 열등감, 매력의 부족, 박탈감, 무능력감을 주제로 하는 꿈을 반복적으로 꾼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다. 내가 뭔가 꿈자리가 어지럽다 하면은 대개 그게 뭐로 보면 좋죠? 우울증과 연관이 좀 있다. 베크는 이러한 우울한 몽상이 낮에 경험하는 비슷한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조화를 이루었다고 지적하였다. 낮에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괜히 뭔가 좀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꼭 연관돼서 온다는 건데, 우울증에 걸린 어떤 여인은 자기의 친구가 약속 시간이 늦었을 때 한 예로 그 친구가 더 이상 자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상상력이지, 그죠?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사실 자기는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그냥 단정해버려. 난 소외되어 있고 슬프고 우울하고 스스로 격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커 박사는 우울증의 인식 심화현, 즉 세상과 자신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 따라 거의 모든 생각을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소한 문제를 갖다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장벽, 과제로 딱 받아들여버리고 그냥 나는 방콕으로 운동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미래는 고통스러운 실패로 가득 찰 것이다. 언제나 좋은 생각보다는,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환자는 아이고 다른 사람은 다 나아도 나는 안 나을 것 같아. 병을 오래 앓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울증이 너무너무 안 나니까, 영국은 이따 말하겠지만 얼마나 심한지 프로작이라는 우울증 약을 하도 먹고 버려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되죠. 34만 5천 명의 정신병력이 없는 사람하고 13만 5천 명의 우울증 환자를 갖다 이게 유전자 데이터를 일일이 비교해서 DNA를 분석을 했더니만 우울증을 유발하는 44개의 변종 유전자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우울증이 유전된다. 유전이다. 지금 와서는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부터 어른까지 이게 지금 한계에 달해버린 거예요. 이건 이제 네이처 지네스틱지에 이제 게재됐던 논문이고요. 근데 결국은 이 우울증이 왜 오느냐? 왜 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 오느냐 봤더니만 계속 연구한 결과 데이터에 보면은 이 뇌가 화학적 활동을 하는데 결함이 생겨버렸다. 화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해요. 그죠? 뭐 수많은 화학 성분의 호르몬과 조화 균형이 어떻게 돼간지 아직 다 밝히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뇌의 화학적 활동의 결함 때문이다. 근데 뭐가 결함인지 찾았다면 우울증이 낫겠지만 아직 그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암이 걸리면 면역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잠을 잘 자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낮보다 밤에 50배나 많이 분비되고 증가돼요. 그리고 야식을 먹는 사람은 절반이 감소돼. 그러면 이 연구 데이터만 봐도
우리가 일찍 잡니까 늦게 잡니까? 밤에 뭐 먹어야 안 먹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 게임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뇌의 화학적 원소들의 균형과 조화와 기량작용은 인간이 뭘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수면이 해결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울, 자살, 잡생각이 많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살 강국가 아닙니까? 세계 1위예요 지금. 4시간 이하 수면을 하는 사람은 7시간 가량 자는 사람보다 4배 이상 우울하다. 4시간 이하와 7시간 이상이 우울증이 4배 차이나. 이거 진짜 심각한 현상이죠. 이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4-5시간의 잠을 잘 경우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파괴하는 내추럴 킬러 세포의 활동이 30%가 저하된다. 내추럴 킬러 세포는 암세포에게 스스로 자살할 세포 자살, 아포토시스 물질을 넣어주는데 그게 30% 이상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말까지 나오는가 하면 야간 노동을 통해 발암 물질이 발생된다. 야간에 일을 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발암 물질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07년도에 야간 노동을 2급 발암 물질로 규정해버렸어요. 우리는 뭐가 발암 물질이라 그랬는데 잠 안 자고 밤에 일하면 뭐예요? 1급 아니고 2급 발암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불면증을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5배나 높아진다. 야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요즘은 뭐 또 이상한 얘기가 많아요. 아침을 안 먹고 조식 폐지론, 저녁을 먹어야 된다. 여러분 저녁에 한 끼만 먹어도 아침에 몸이 어때요? 부어버리고 그 독소로 꿈자리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늦은 저녁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다. 근데 이제 이 우울증이 오는 것 중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저혈당이라는 겁니다. 저혈당. 우리가 먹는 음식의 당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20% 이상을 지속적으로 쓰는 게 뇌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은 음식이 간에 글리코겐 상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사탕이든 초콜릿이든 단 음식을 계속 먹어버렸다. 혈액성의 당이 높아지잖아. 그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인슐린이 갑자기 확 하고 과잉 분비되면서 이 당을 근육 속에 밀어넣을 때 뇌 혈당이 떨어져 버려요. 그럼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엔진에 연료가 들어가다 안 들어가다 이렇게 찜판하면 차 운전수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 단 거 많이 주잖아요. 애들이 산만해가지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게 저혈당이에요. 지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차라리 단 것을 먹으려면 고기를 먹어라. 고기를 먹는 것보다 단 음식은 10배나 돼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당분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미 단 것이 들어가면 소화기관이 당분으로 음식을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 거 많이 먹으면 근육이 이완돼요. 위가 안 움직여버려. 그러니까 애들이 단 거 많이 먹으니까 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버려요. 그런 것들이 우울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뇌에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 또 이런 것들이 어떤 긴장과 흥분을 조절하는 게 이제 세로토닌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파민은 쾌락의 정열적 움직임, 긍정적인 마음, 성욕과 식욕을 관장하고 노르아드레날린 신경은 불안, 부정적 마음,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데 이 두 개를 갖다 이렇게 잘 균형을 맞춰주는 게 세로토닌. 흥분도 아니고 처짐도 아니고 이렇게 하루의 어떤 서커디안 리듬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조루증 치료제 다폭세틴, 우울증 치료제 프로작, 졸로푸트, 렉사프로, 비만 치료제 시부트라민, 금연 치료제 웰부트린, 과민성 대장증후군 젤막 로트로넥스, 이게 다 성분들이 뭔지 압니까? 전부 세로토닌이에요. 이 분비를 조절합니다. 그러면 이 세로토닌이
어디서 우리가 만들어지는가를 좀 알면 좋겠지, 그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뇌에서는 5%밖에 안 만들어지고 전부 다 장에서 만들어져요. 95%가. 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임이 효소에 의해 가지고 이게 세로토닌으로 이게 변환이 됩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이 안 좋으면 뭐가 될까요? 세로토닌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채소, 생과일 먹지 마시오. 그 냉항이 들어가지고 위장과 비장이 균형이 깨져버리면은 위장과 비장은 부부 사이거든요. 아마 설사부터 해버리면 장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똥배 힘으로 행복하다. 제가 그 주장이 그거예요. 세로토닌이 왜 필요하나? 사람들은 우울증을 없애려고 하는데 우울증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행복하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에요. 어디서 만들어져요? 장에서 만들어져요. 아까 저녁을 먹어버리면 야식을 하면 작동이 안 돼요. 왜 야식을 하면 작동이 안 될까요? 대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저녁을 먹으면 에너지가 위로 와. 대장에 에너지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랫배 만져 찬 사람들은 다 기능이 있을까 없을까? 아랫배 찬 사람은 다 우울증 환자예요. 성격이 소심하고 어떤 면으로든 심리적 불안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것이 자연의 일부고 자연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화학적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내가 숙면을 취할 때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우리가 마음이 행복해진다면 뭘 먹어야 될까요? 잠이 좀 소중할까요? 네, 저녁을 먹지 않고 일찍 자는 잠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모르는데요. 우리 몸에 이제 생체 시계가 있어요. 생체 시계가 뭔가 하면 외부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기능이 아니고 내 몸의 오장육부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나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음식은 목구멍으로 넘기는 것까지만 내 역할이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자율신경이에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제 교대로 일을 해줘요. 미국 콜로라도대의 케니스 라이트 교수는 성인 8명을 갖다가 완전하게 숲속에 가다 놓고 불빛이 전혀 없는 곳에 낮에는 태양빛이 나고 밤에는 오로지 나무가 타는 모닥불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지냈더니만 생체 시계가 2시간 앞당겨지고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또 한 그룹은 그렇다고 일찍 자는 것도 아니에요. 너 마음대로 해라 했는데 그런 변화가 있었고 일상생활 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대개 평균 12시 반에 잠자더라는 거죠. 아침 8시쯤 일어나고. 근데 이들은 결론적으로 몸이 너무 망가지더라,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모닥불은 관계없어요. 모닥불은. 이게 생체 시계에 영향을 안 줘. 여러분 달빛은 어떨 것 같아요? 모닥불하고 달빛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빛은 무슨 빛을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해보니까 최근 스위스 연구진은 햇볕을 받은 보름달이 뜰 때 사람들은 뒤척이는 시간이 5분 더 늘어지고 전체 수면 시간도 20분 정도 짧아지고 멜라토닌 호르몬도 평소의 절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보름달이 뜨면 사람의 생체 시기에 영향을 미쳐 이런 호르몬 변화가 이제 일어난다고 보는데요. 이 동물들은 사람보다 더 예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름달 밤에는 누가 옵니까? 산 위에서 늑대가 우리 저기 보름달과 늑대는 언제나 같이 보였어요. 남태평양에서 보름달이 뜰 때 수백만의 산호가 동시에 산란을 하고 일부 갯지렁이는 하얀 달이 뜰 때 수면 위로 올라와 해변을 뒤덮는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거의 호르몬 대사거든요. 여러분 콩 알죠? 콩은 특징이 뭔가 하면
밤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식물이에요. 조명이 5.5럭스 이상만 되면 꽃 피는 시기가 늦어지고 웃자름 현상으로 수확이 안 돼요. 그래서 가로등 불빛 밝기에서 보통 품종의 콩을 심었을 때 시기도 16일 늦어지고 수량도 43%나 감소됩니다. 자연을 콩만 봐도 우리가 일찍 자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농부는 농경지 4,600제곱미터에 맥주보리를 파종했는데 가로등 주변 1,300여 제곱미터가 맥주보리가 안 여물었기 때문에 시에다가 피해 보상이 오버렸어요. 또 한 사람은 이제 시흥에 있는 사람인데요. 월곡동 73에 6 이제 옛날 얘기죠, 그죠? 350평의 밭에 들깨를 심었는데 이게 가로등빛 때문에 열매가 안 맺어가지고 이 보상도 청구한대요. 성경은 뭐라 그랬냐?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저녁에 늦게 먹어버리면은 자 대장과 위장은 반대로 일해요. 낮에는 위가 일하고 밤에는 뭐가 일해요? 대장이 일해요. 대장이 일날 밤에 위에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생기가 대장이 안 가서 세로토닌 못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성경 전도서 10장 17절은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부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의 복이 있도다. 그 유대인들은 해질 때 개념이 그러잖아요. 정오에 태양이 가장 높이 뜬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쪽으로 기우나 1시나 1시 반을 해질 때라 그랬다. 만일 그 성경에 보면 신명기 보면 애들이 뭐 엄마 뭐 밥 줘, 왜 배고파 이러면 장로들 앞에 데려와서 우리 애가 지금 밥 달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가지고 음식 절제 안 하면 성경이 돌로 다 쳐주겠어요. 요새는요 애들 밤 10시 11시라도 엄마 나 배고파 하면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라면 삶아주랴 뭐. 그래서 늦은 저녁은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친절이다. 우리 그거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한계는 일찍 잔다. 그리고 새벽형 인간으로 사는 거다. 이 새벽형 인간으로 사는 나라가 어느 국가인지 압니까? 이슬람교. 그건 철저합니다. 새벽에 하면 뭐 기도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아까 유전자의 44개의 우울증 유전자를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몸에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부호화 유전자가 있고 비부호화 유전자가 있는데 세포 하나에 100개의 유전자가 있다면 한 개의 유전자만 정보가 들어가 있고 99개는 전부 빈 USB 칩이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비부호화 DNA를 갖다가 정크 DNA라고 했어요. 정크 DNA. 근데 문제는 현재 와서 살펴봤더니만 이 비부호화 DNA 속에 다양한 감정, 행동, 성격의 특성을 유전하는 그런 정보가 입력된 게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어디서 들어갔을까? 이걸 제가 오늘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홍련선 생기 수신기를 차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셀룰러 메모리라고 있어요. 셀룰러 메모리. 세포 기억설입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놓으면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아이 놓은 달이 되면 엄마가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죠? 이 세포가 기억하는 거예요. 우울증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없애려고 뇌를 마비시키는 수면제를 줘버리는데도 그 우울증이 안 없어진다는 것은 뇌의 기억이 아니고 체세포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체세포가 기억이 좋습니까? 왜요? 뇌세포는 복제해봐야 사람이 안 돼. 체세포는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기억은 체세포가 더 정확히 하는 거죠. 63세 미국인 남성 홀이 그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 운동 안 하는 사람인데 이 이식하고 나서는 아주 스턴트맨처럼 뭐 3종 경기도 나가고 아주 와일드한 운동을 좋아하는 거야. 나중에 봤더니만 그 사람에게 심장을 기증한 사람은 할리우드에서 20년간 영화배우 스턴트맨을 했던 사람. 이 사람의 심장 속에 자기가 살았던 그런 모든 활발한 운동의 영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심장을 딱 이식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뭐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요? 강력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TV 드라마 중에 두근두근 달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아가씨와 총각이 사랑을 했는데 이 총각이 교통사고로 죽게 됐어요. 그 심장을 이제 한 친구가 이식을 했는데 이 아가씨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만 교통사고로 죽은 심장을 이 친구가 이식을 받으니까 이 심장은 옛날 애인을 기억해서 가슴이 두근두근. 그래서 두근두근 달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세포기억설인데요. 이것을 이제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 심리학자 게리 슈왈츠 교수가 이게 처음 세상에 이걸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요. 이 셀룰러 메모리는 아마 뭐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은 이게 심장을 이식받은 7살짜리 소녀는 이식하고 나서 밤마다 자기가 사고로 막 죽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막 칼로 찔러 죽이고. 그래서 꿈속에서 그 사람을 봤어요. 이 자기에게 심장을 준 사람은 살인사건이 말려가지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 심장이 그걸 기억한 걸 이식한 이 소녀가 그걸 보고 결국은 그 기억을 살려내서 몽타주를 그려서 살해범을 찾은 거예요. 이게 셀룰러 메모리예요.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평소 발견 성격의 소유자였던 69세 남성 소니는 심장 수술 후에 아주 심한 우울증을 걸렸어요. 그리고 13년 뒤에 자살해버렸어. 심장을 준 사람이 우울증 환자로 자살하잖아. 뭐 이런 게 숱합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2사람이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괜찮으냐 물으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 다는 하지만 이런 경우가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면서 원래 유전자에 없던 것이 이렇게 작용할 수 있듯이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걸 우리가 뭐 쉬운 말로는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다양한 스트레스, 뭐 아기를 놓는 것도 엄청난 충격일 테고, 형제가 죽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그랬을 때 그것이 내 심장이든 간이든 폐든 각막이든 뼈든 조직에 뭐 될 수 있어요? 비부호화 DNA에 입력이 되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계속 내 정신을 괴롭히면 내가 보기 싫은 영상을 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그 DNA 속에 있는 유전자 칩의 정보를 빼낼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빼낼 방법이 없어요. 두뇌를 아무리 마비시키고 행복 호르몬을 분비되게 한다 그래도 한계를 만나요. 그 얘가 영국에서 뭐 프로자기 지하수를 오염시킬 정도는 뭐 얼마나 먹겠어요. 이걸 어떻게 없앨까 봤더니만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느헤미야 13장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선한 일을 도말하지 못하소서. 도말하지 마옵소서. 도말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기억을 지우는 거예요. 내 몸 USB 칩의 비부호화 DNA 속에 있는 정보를 지우는 건데 지우지 말라 그랬고 시편에 보면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근데 뭐는 도말해달라고요? 나의 행한 선한 거는 도말하지 말고
내가 행한 죄는 도말해서 날 좀 괴롭히지 않게 죄책감 좀 얻게 살게 해달라. 그 선별해서 골려서 지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여기서 뭐 파동을 통해서 병을 없앤다.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 비부호와 유전자 속에 있는 나쁜 영상들, 좋은 영상은 두고 나쁜 영상들을 어떻게 해요? 지우는 도말 참 도말. 예. 뭐 유전자 정도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겠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리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나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우리를 대적하여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를 믿는데도 이게 도말이 안 되니 어떻게 도말할까를 생각해서 만든 것이 홍영선 생기 프로그램이에요. 성경이 기초해서 이걸 했지만은 이걸 이제 만들고 짜고 하는데 이게 뭐 몇 해도 아니고 그건 30년을 이어와서 이제 완성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되나 봤더니만 우리 몸에 모든 세포나 이런 조직은 서로가 정보가 공유가 돼요. 그런데 이 소화기관에 들어간 음식의 정보와 내 몸의 자율신경은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초신경은 느끼고 감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율신경계는 스스로 움직여요. 우리가 뭐 심장이 몇 번 뛰라고 위가 몇 번 움직이라고 관계 안 되잖아요. 오줌 소변을 내가 참으란다고 끝까지 참을 수 있나요? 대변도 그렇고 생리적인 것은 지배하는 것이 자율신경인데 얘들이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심근, 외분비샘과 일부 내분비샘을 통제하여 동물 내부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 내 몸을 언제나 잔잔한 호수처럼 딱 유지해서 오뚜기처럼 흔들리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모든 내부 기관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하나는 긴장하고 하나는 이완시키는 이 신경의 이제 기량작용으로 우리 몸을 조절하는데 이 내부에 들어간 장기는 연결이 되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초대하지 않는 손님들이 한 5분이 오셨어. 친하기는 한데 이게 갑자기 뭐 식사를 어떻게 대접해야 될지 당황이 돼요, 안 돼요? 오기 전에 뭘 좀 하고 왔으면 좋아요. 연락도 없이 와고.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자율신경의 중추가 S자 결장인데 뭐가 들어왔다는 신호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얘들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대책 없이 있다 보니까 들어온 것들이 불협화음을 일으키면 몸하고 싸우겠지, 그죠? 거기서 트러블이 생기고 깨져요. 그래서 지금 과학의 이제 결과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짜는데 다이아몬드를 써요. 다이아몬드.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면 생체적 합성이 우수한 다이아몬드. 바이오칩으로 가장 안정 맞춥니다. 체세포의 정보를 서로 연결하는 매체는 다이아몬드를 따라갈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SI2 규사 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최근 독일 민행기술대학의 호세 가리도 박사는 활성이 살아있는 상태로 생체 분자를 나노 결정성 다이아몬드 표면에 결합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실리콘 정보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내 몸에 체세포와 유전자를 전부 소통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 원료가 뭔지 압니까? 탄소입니다. 탄소. 수치의 수. 곡식의 섬유질이에요. 우리가 홍영선 볶음 곡식이 껍질이 섬유질이에요. 그 섬유질에다가 곡식을 볶으면 탄소로 바뀌어요. 그죠?
탄소를 바꿔가지고 했는데 이게 S자 결장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탄소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다 우리가 이제 어떤 특별한 파동을 전사하고 어떤 물질의 반응을 일으켰더니만 소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일반 볶음국식은 전혀 안 됩니다. 우리가 정보를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넣은 홍영선 볶음국식을 먹으면은 얘들이 들어가서 장에 있는 음식의 정보를 S자 결장에 넘어줘요. 아까 우리 선생님 처음 왔을 때 전혀 안 돼. 기가 반응이 없어. 그죠? 뭐 메달을 차도 안 되고 은을 증폭을 해도 안 돼. 왜 안 될까? 소화기관의 음식의 정보가 전달이 안 되는 게 얘들이 반응을 안 해버려. 그래서 볶음국식 한 컵에다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먹고 나니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몸의 자율신경이 지금 내가 신호를 수신하고 있다는 신호로 앞으로 뒤로 좌우로 회전으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볶음국식 회사가 뭐 한 50개인지 100개인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이 볶음국식은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냥 곡식 쪄서 말려서 볶아 먹는다고 되지는 않아요. 오늘도 전화와 내가 볶음국식 먹는데 왜 집에서 볶아 먹는데 왜 효과가 없습니까? 뭐 어떤 면은 도움이 되지만 내가 먹은 음식의 정보를 자율신경이 줘가지고 지금 어떤 음식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소화액을 분비하고 대체라는 자동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 많이 먹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적게는 하루 종이컵 한 컵, 되면 하루 2컵. 그거 해가지고 우리가 평생 건강 지킨다면 이건 돈 크게 들이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걸 해놨을 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자율신경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딸리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걸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최초의 아담이 태어났을 때보다 우리가 에너지가 20분의 1밖에 없으니까. 네, 성경을 보니까 욥기 8장 11절에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손에 갈대를 들렸는데요.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뺐다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랬는데 계시록 21장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여러분 이게 비슷하지 두 개가 그죠? 어느 게 갈대고 어느 게 억새인지 알겠어요? 이쪽에 갈대, 이쪽에 억새. 갈대, 억새. 네. 갈대는 이걸 이렇게 엎어놨을 때 기가 느껴지고 억새는 세워진 상태에서 기가 느껴져. 이거 한번 봐요. 이거는 이제 세워질 때 기를 느껴. 그죠? 이쪽은 아무리 기를 잡아도 안 돼. 안 잡히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와요. 그죠? 이게 무슨 차이가? 갈대는 이완시키는 부교감 신경. 이게 갈대는, 억새는 물 없이 살잖아요. 그죠? 얘는 긴장시키는 교감 신경에 에너지를 줘요. 근데 이게다가 이 허브를 만들어가지고 황금 파동을 입혀야 에너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자율신경을 잡아줘요. 그렇죠. 자율신경이 망가지고 에너지가 없는데 아무리 프로그램을 짜도 전기가 안 들어오면 움직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연에서 배우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뭐 갈대, 억새, 우리 사모님 잘 아시네. 알아도 이걸 거꾸로 해야 기가 통한다는 걸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다른 사람은 종교적으로 보지만 저는 이제 양자역학 과학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게 에너지가 전달이 안 돼 봤더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황금 파동을 전수하니까 이게 쫙 작동해요. 우리는 내가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 다라그지만은 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제 첫 발걸음입니다. 저도 지금 그럴 거예요. 어쨌든 이 우울증 하나의 문제만 있어서도 감기처럼 흔하지만 감기처럼 낫지는 않아요. 그리고 수면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왜 저녁을 안 먹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비부호 DNA의 유전자의 정보를 안 좋은 파동을 왜 파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곡식을 먹어가지고 홍경선 볶음국수를 먹어가지고 들어가는 음식의 정보가 정확하게 자율신경이 전달돼서 소화기관에 들어온 음식을 어떻게 대처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자율신경이 어떻게 활력 넘치는 에너지를 줘서 얘들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우울증이라는 놈도 감기처럼 빨리 낫지, 안 그러면 이거 평생 가는 이거요? 언제 난지 압니까? 그냥 두면 죽어야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다 이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셔가지고 바른 생활 잘 하시고 건강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